7교과 1강 건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건강관리입니다. 인간이 평생 태어나고 죽음에까지 이르기까지의 1년의 변화 과정을 생애 주기라고 합니다. 이 생애 주기에서 청소년기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유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치고 있다. 또 전 생애 발달 단계 중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인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죠. 그래서 신체 운동 능력이 가장 발달하는 시기다 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근육들, 우리의 기초대사량을 결정하는 큰 근육들이 발달하는 시기가 이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또 활발하게 운동을 해서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게 되면 몸을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청소년기 건강관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인간의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생활습관이다 라는 거죠. 그 방법적인 거는 첫 번째로 운동 실천, 지속적인 신체 활동은 신체적, 정서적, 개인적,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지적, 경제적 가치까지 확대되어 이득을 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원하는 거를 모두 다 얻었어도 건강 하나 잃으면 다 잃은 거다라는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죠.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가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는 직장을 얻고 해도 내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양의 균형,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서 각종 영양소가 충분하고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소비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은 먹었던 내가 섭취한 거 하루 종일 엄청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불균형이 되겠죠. 그러면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성인병, 각종 성인병, 비만, 고지혈증 이렇게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와 소비의 에너지 균형을 이뤄야 한다. 특히나 지금같이 거의 활동량이 없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더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질병 예방, 규칙적인 건강검진과 운동, 영양균형, 청결 유지 등의 올바른 생활습관은 면역력을 높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운동인데요. 운동 처방의 필수 요소를, 구성 요소를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보자라는 겁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 계획, 운동 실천 계획을 짜보는 건데, 첫 번째로 운동의 동기를 설정해야겠죠. 내가 체력을 증진할 건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지, 아니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야 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몸에 체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방을 제거해 보겠다라는 운동의 동기를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장단기적인 목표가 둘 다 있어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시작 단계에서는 운동 강도가 약하겠죠. 그렇게 강하지 않겠죠. 처음부터 운동 강도를 강하게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체지방을 1kg 줄이겠다,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장기적인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게 유지될 확률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를 너무 거시적으로 잡지 않고 미시적으로 잘게 쪼개서 목표 설치하는 성취감을 느끼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고요. 운동 선택은 유형, 강도, 시간, 빈도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 유연성 운동, 순발력 운동,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차차 뒤로 이동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시간에 따른 에너지원의 선택과 운동 강도에 따른 에너지원 선택입니다. 운동을 하면 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3대 영양소가 있죠. 우리가 운동할 때 사용되는 3대 영양소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운동을 하면서 내 신체 활동을 하면서 언제 사용이 되냐라는 문제인데 흔히 우리가 말할 때는 지방을 제거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근육량도 늘어나면서 내 몸이 좀 건강해지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운동 시간에 따른 에너지원을 보도록 하죠. 운동 시간. 운동 시간이 적을 때는 어때요? 둘 다 거의 관여를 하지 않나요? 비슷하게 관여를 하죠. 그러면서 운동 시간이 갈수록 증강됨에 따라 운동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방의 사용량이 많아지고 탄수화물의 사용량이 적어지죠. 그럼 운동 시간을 길게 할수록 지방을 태울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프고 그럼 여기는 VO2 max를 얘기하는 건 운동 강도입니다. 운동 강도. 그래서 지방과 탄수화물의 에너지 비율의 운동 강도에 따라서 이 비율을 보는 거죠. 그럼 운동 강도가 약하면 지방의 사용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고강도 운동으로 갈수록 탄수화물의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이거죠. 그럼 결론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적당한 운동 강도는 저강도의 장시간 운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효과적인 아까 운동의 그 에너지원으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에너지원이 사용되는 시간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흔히 우리가 여기 중성지방이나 유리지방산이라는 건 지방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포도당, 당원, 글리코겐 얘기하는 건 이거는 탄수화물 에너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유리지방산의 지방을 사용하는 게 많아지고 처음에 근육 당원,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운동 시간이 짧을 때는 탄수화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좋겠죠. 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강도에 따라서도 운동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근육 당원이 사용이 되고 운동 강도가 낮을수록 유리지방산, 혈장 유리지방산이 지방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운동을 무작정적으로 운동장에 나가서 걷기를 했어요. 계속 걸어 1시간, 2시간 걸어. 그러면 효과적인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 초반에는 무산소성 대사로 탄수화물 에너지원을 빠르게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무게 운동, 고강도 운동을 한 2, 30분 정도 해주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도 좋죠. 뭐 굳이 뭐 웨이트 트레이닝 무게를 들고 하지 않아도 집에서 스쿼트라고 하죠. 앉았다 일어났다 동작을 한 30분 정도 뭐 10개씩 3세트 뭐 팔굽혀펴기 10개씩 3세트 뭐 이렇게 하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량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에너지를 빠르게 태워낸 다음 그 다음 걷기나 러닝, 유산소 운동을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주면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 지방을 태우기에 아주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운동 계획을 짜야 될 텐데 어떤 요소를 따져봐야 되냐? 우리가 FITT라고 해요. FITT. Frequency, Intensity, Time, Type 이렇게 따지는데 운동 빈도 일정 기간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일주일에 몇 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Intensity, 강도죠. 얼마나 힘들게 운동을 했는가 하는 것으로 운동하는 동안 과부하의 정도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건 점진성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겠고요. 시간,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할 때 얼마나 오래 운동할 수 있는가를 표현하는 거고 운동 유형은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운동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죄송해요. 자, 그리고 영양균형. 원래 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운동만 하고 그리고 영양을 관리하지 않으면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헬스 트레이너들이 흔히 표현하는 얘기로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한 돼지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몸은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근육량도 많아지는데 영양도 많이 섭취하면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예요. 부피가.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운동이랑 영양 균형이 같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이어트 몇 킬로그램을 더 그 몸무게를 빼는 목적으로는 오히려 운동보다는 영양의 균형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 식품 구성, 자전거를 활용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계획해보자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데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고 적당량 그리고 몇 시, 6시, 7시 이후에 야식을 먹지 않고 숙면을 충분히 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내 내장 쪽에서 우리는 이렇게 소화를 할 때 소화 내장 기관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줘야 돼요. 혈액을 계속 보내줘서 운동을 시키는 거죠. 내장에서 운동을 시켜서 그 먹었던 음식에 대한 소화를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취침하기 전 1시간, 2시간, 뭐 2시간, 3시간 사실 일반적으로는 8시, 9시 이후에는 좀 먹지 않아야 돼요. 취침하기 전에는. 근데 만약 내가 어제 한 10시, 11시쯤에 뭐 곱창을 시켜 먹었어. 엽기 떡볶이를 시켜 먹었어. 그렇게 되면 내가 잠자는 내내 혈액이 내장에 그 먹은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 계속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자면 다음날 피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몇 시간 전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해 줘야 그 수면하는 기간 혈액이 그 내장에 있는 근육이 활동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다. 쉬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 예방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질병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손을 몇 번 씻는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 씻고, 뭐 기침할 때 뭐 그 손을 가리고, 아니 옷에 가리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텐데, 질병 건강 검진 습관 단계를 우리 나이스 건강관리 건강 자가 검진을 하고 있죠. 반에서. 이 활동은 개학하기 이제 학교에 오기 일주일 전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 일주일 전부터 매일매일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내 몸이 아프다든지 코로나 질병에 걸렸다든지 이랬을 때 출결을 체크하는 기준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야 한다라는 거. 아프면 지금 수업을 듣는 와중에도 혹시나 열이 난다든지 몸이 안 좋다든지 해서 자가 검진을 꼭 해서 몸이 안 좋은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 꼭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자, 운동.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선택한 운동의 운동 처방 필수 구성 요소 계획에 따라 아래의 운동 프로그램 발전 단계 그래프를 활용하여 개인의 체력 수준과 목표에 맞게 점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하죠. 운동 부하량이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 향상, 유지 단계에서. 시작 단계는 운동 강도가 굉장히 낮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걷는 단계, 하루에 뭐 30분을 걷는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향상 단계에서는 뭐 운동 수행 단계가 좀 더 높아지겠죠. 근데 유지 단계는 이 시작과 향상 단계에서 기초된 체력 바탕으로 유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시작 단계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단계부터 선생님도 방학 기간 동안에 밖에 못 나가니까 계단 운동을 많이 했어요. 아파트에 사니까 1층부터 우리 집이 16층까지 있으니까요. 1층부터 16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죠. 그게 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나는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서 한 20초를 쉬고 그 다음에 또 10층까지 올라가고 5초를 쉬고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게 누적 돼서 유지가 되는 단계가 되면 1층부터 16층까지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다시 쉬고 한 번에 올라가는 거죠. 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선 계속적인 호흡을 유지해 줘야 되고, 그렇죠? 무리하게 되면 선생님이 처음에 한 몇 년간, 한 2, 3년간 거의 지금
10kg 가까이 몸무게가 쪘거든요. 결혼하면서 10kg가 쪘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아직 선생님의 체력 단계가 아직도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인 줄 알고 계단을 올라갔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16층 올라가기 전에 이미 8층에서 한번 쓰러질 뻔했습니다. 힘들어서. 쉬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의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과도하게 운동을 했을 때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체력 수준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처음엔 점진적으로 오늘은 한 5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리고 다음날 5층에서 6층까지 올라가 볼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운동 계획을 짰을 때 좀 더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과제인데요.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파일 넣어놨어요. 그래서 실천한 내용을 기록하고 표에 기록하고 전체적인 평가를 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실천해 보자. 코로나라든지 질병, 감기, 폐렴 이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당연히 집에 격리가 된 상태에서는 바이러스에 접촉이 없겠지만 내 몸의 면역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나가야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고 계속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면은 면역력이 좀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여러분들 생활 습관을 패턴을 보면은 뭐 저녁 12시, 1시에 자서 뭐 아침 일찍 일어날 때도 있고 뭐 오후 늦게 일어날 때도 있긴 한데 생활 습관도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부분에서 운동 시간은 대체적이면 낮에 하는 게 좋겠죠. 낮에 조금 하고 저녁에 조금 하고 이러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시작과 향상 유지 단계에서 처음에 시작 운동 빈도를 주당 3회에서 5회 한다. 3회 정도 하는 게 처음엔 적절하죠. 그리고 5회 정도 하게 되는 수준이 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는 좀 적당한 주당 운동 빈도를 가져야 하고 그러면 운동 강도 선생님 전력 질주의 40, 50%를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정해놨어요. 표에다가 과제표에다 정해놨는데 4, 50%는 저강도 그래서 50에서 60에서는 중강도 60에서 70은 고강도 그 이상은 완전 초고강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 표를 보여줄게요. 이 표는 유산소성 운동과 무산소성 운동을 구분할 수 있는 표예요. 일반적으로 무산소성이 0%다. 유산소성이 0%다. 그리고 무산소성이 100%다. 100m 달리기. 선생님 달리기 할 때 숨 쉬잖아요. 이거는 운동선수 기준이에요. 준비해서 100m를 땅 해서 달려갈 때 숨을 쉬죠. 우리는 숨을 쉰단 말이에요. 하지만 운동선수 기준으로 이 100m 달리기는 무산소성 운동이에요. 100m 출발 지점에서 100m 끝에 도달하기까지 한 번도 숨을 쉬지 않습니다. 왜? 호흡을 쉬면 내가 뛰는 달리기를 뛰는 리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무산소성 운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아요. 그럼 가면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유산소성 운동이 많은 거죠. 그렇죠? 마라톤, 1000m 달리기, 1000m요? 10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스케이팅, 이것도 오래 달리기. 여기서는 중장거리 달리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운동선수들 중에 단거리, 잔거리 선수들보다 제일 힘든 게 중장거리 있죠. 1600m, 뭐 이렇게, 400m 그 운동장을 4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운동들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 마라톤은 본인이 원하는 속도, 빠른 속도지만 운동선수는 빠른 속도지만 일정하게 달려가는 속도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100m 달리기도 가장 빠르게 달리면 돼요. 운동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1600m, 800m 이쪽 무산소성 운동과 유산소성이 같이 있는 운동들은 굉장히 신체적으로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사실 힘들면서도 운동의 효과가 많이 크죠. 지방을 제거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요즘 타바타라고도 하고 혹은 유산소성 운동과 무산소성 운동을 같이 혼합해 놓은 순환 운동들이 있어요. 이런 운동들이 운동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링크로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운동을 해보고요. 자, 한번 읽어보고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타바타 운동 관련해서 순환 운동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